다음 지문은 어디냐? 2016년도. 자, 2016년 9월에 31번부터 34번까지의 문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쓱 이렇게 보니까 뭐 그래프나 뭐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막바로 지문에 들어갑니다. 얘는 뭐 물리 지문이라고 봐야 되나? 뭐 그렇죠? 자, 18세기. 아하, 첫 번째 단락에서 18세기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우린 뭐예요? 아하, 시대에 따라 어떤 대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그릴 가능성이 높군. 그렇다면 모든 지문은 내가 뭐가 있다 그랬어? 대기본 원칙은 하나의 문장에도 핵심이 있고 그 핵심은 다음 문장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하나의 단락에도 핵심 문장이 있고 그 핵심 문장은 다음 단락의 핵심 문장과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 핵심들을 연결하면 독서 지문도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가만히 있어봐. 저거 하나가 없어졌다? 출연하고 싶었어? 자, V 한번 하고 들어가. 자, 그렇게 핵심을 잡을 수 있고 핵심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들 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독서 지문에서 또 하나의 대원칙, 모든 지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는 데칼코마니라고 그랬어요. 즉,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형태. 대부분의 지문들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능의 역대 지문 중에 이게 없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랬습니다. 뭔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면 18세기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18세기와 19세기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등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보던 데칼코마니 형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비교하고 정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된 겁니다. 내 말 이해되지? 자, 꼭 한번 정리해 봅시다.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라며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는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생각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아하, 18세기에는 바로 열의 실체를, 아하, 대상은 열에 대한 얘기구나. 열에 대해서 살펴보는 글이군. 자, 열의 실체는 무엇이냐? 실체라는 말도 필요 없지 뭐. 열이 뭐니 했을 때 열이라는 것은 칼로릭이다 그랬어요. 열이라는 것은 칼로릭이다. 열은 칼로릭이다. 그리고 그 칼로릭이란 건 그럼 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첫 번째 이 녀석의 특징, 온도가 높은 고온에서 칼로릭이 열의 실체이며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며 그 다음에 질량이 없는 입자들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질량이라는 것은 없는 입자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고 차갑고 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열이라는 물리적 현상이 존재한다. 근데 이 열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에 대하여 18세기엔 뭐였다는 거야? 열. 그거는 질량이 없는 입자일 거야. 입자 형태로 존재하는 걸 거야.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 그리고 가만히 보니 열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을 살펴보니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옮겨가는 것 같아. 그 입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 칼로릭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지? 그게 바로 칼로릭 이론입니다. 열이란 칼로릭이며 오케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고 질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입자다라고 결론을 내린 게 바로 18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를 칼로릭 이론이라고 한다. 아하, 이런 이론을 한마디로 하여 자, 18세기의 이 이론을 뭐라 그런다? 칼로릭이라고 했으니까 칼로릭 이론이라고 한답니다. 칼로릭 이론이 나왔어. 칼로릭 이론.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에 따르면 찬 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촉시켰을 때 사례야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지는 것은 그렇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걸 붙여놓으면 두 물체의 온도는 언젠가 같아진다는 건 우리가 그냥 현실 속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죠. 자, 그런데 같아지는 것은 칼로릭이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됐지?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입자들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럼 간단하게 설명이 됐지. 됐지? 자,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자들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효율의 문제였다. 또동. 자, 이때에 칼로릭 이론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됐어. 열이 뭔지 알았어. 그런 말이다. 이제 증기기관이 열을 이용하는 건데 증기기관의 열 효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지. 됐죠? 열이라는 것은 칼로릭 이론으로 해결이 됐고 증기기관인 바로 달리 얘기하면 열기관이란 말이지. 열기관. 그러면 이 녀석이 열을 이용하는 건데 그것의 효율은 어떤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이해됐죠? 자, 효율이라는 말은 언제나 중요하죠? 효율이라는 말은 들어간 것뿐에 나온 거예요. 인분의 아웃이다. 언제나. 그치? 효율이란 말은 여러 분야에서 따지게 될 것이고 여러 장치에서 따지게 될 것이고 경제에서도 따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기술 기계에서도 따지게 될 것이고 따질 때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다? 인분의 아웃이다. 무슨 말겠지? 인보다 아웃이 훨씬 많으면 효율이 엄청나게 높은 거고 인만큼 아웃이 나오면 괜찮은 거고 인을 100을 넣었는데 50이 나오면 어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것이 바로 효율이다. 그래서 인분의 아웃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주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효율이란 이거다. 라는 것은 그냥 머릿속에 상식적으로 집어넣은 상태여야 한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은 별거 없었어요. 칼로릭 이론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건 열이라는 것의 실체를 무엇으로 보았다? 바로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이동으로 본 거예요.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그 얘기야. 자, 두 번째 단락. 데칼코마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락. 열기관의 높은 온도의 열을 열기관, 증기기관 가져왔어요. 열기관, 관심 분야.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서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외부에서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따단. 자, 열기관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열이 이용되는 거야. 바로 열원으로부터. 열원이란 건 뭐야? 열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장치의 원리, 과정을 설명한 거야. 열을 흡수하고 그 흡수한 열을 어떻게 한다고? 외부에서 방출. 외부에서 방출함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다?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열기관이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야? 열을 이용하여 일을 하는 기관을 우리는 뭐야? 증기기관, 열기관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열을 이용하여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뭐야? 여기 역시 과정이 드러나는 거지. 모든 장치들의 기술 지문에 얘는 이제 기술 지문 분야인 거지. 이 부분은. 무슨 말이겠어? 열이란 무엇인가를 따지는 것은 과학 분야라면 열기관의 원리가 뭐냐? 이걸 따지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야? 바로 기술 부분이야. 기술에서 맨날 나오는 건 뭐야? 그 장치가 작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 무슨 말이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 과정을 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정리하는 거, 습관. 됐지? 이해됐지? 자, 그래서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고 그것이 외부로 방출되면서 일을 하게 된다. 증기기관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흔히 알고 있는 장치, 기계가 뭐냐? 본 적은 당연히 없겠지. 나도 본 적 없어. 드라마나 영화, 그렇지, 기차. 기차 보면 기차나 혹은 배. 무슨 말이겠어? 기차나 혹은 배.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외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열원이 뭐야? 열원. 열을 제공하는 게 뭐였어? 석탄. 그치? 석탄 가지고 아저씨들이 시커멓게 하잖아. 그치? 우 타잖아. 그치? 막 불이 타지. 그럼 그만하세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훅 하고 하잖아. 그치? 그럼 위로 연기 나는 거 봤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 열원으로부터 열을 흡수해서 방출하면서 떼구룩 굴리는 일을 한다는 거지. 됐죠?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열 효율은 따단. 자, 여기서 뭐로 나와야 돼? 열 효율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런 장치에 있어서 열 효율은
인분의 아웃이라고 그랬으니까 열 효율은 즉 열을 흡수하여 일을 했으니까 열을 얼마 흡수해서 일을 얼마 했냐가 결론이 되겠죠.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으로 정해한다. 따단 자 인분의 아웃 모르는 거야. 열을 얼마를 집어넣었는데 얼만큼의 일을 했니?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지. 이게 효율이다는 거야. 에싸 이해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연비하잖아요. 연비 그치? 리터당 2차는 20km를 달려요. 우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무슨 말이야 개수 이해됐지? 그거 인분의 아웃. 자 19세기 초 자 뭐로 넘어가서 갑자기 18세기에서 19세기로 빠밥 넘어갑니다. 자 증기기관에 대한 열 효율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19세기 초에 카르노는 또돈자 사람 나왔어. 카르노 아저씨는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칼로릭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뤘다. 따단 자 뭐야 칼로릭 이론을 가지고 열 효율을 따졌다. 따단 됐지. 자 칼로릭 이론을 가지고 칼로릭 이론이 이거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질량이 없는 입자 열 입자가 그치? 요 이론을 가지고 따단 증기기관과 같은 열기관의 열 효율을 따진 사람이 바로 카르노 아저씨다. 됐지? 칼로릭 이론 가지고 따졌다. 카르노는 물레방아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을 주목했다. 또던 자 뭐야 물레방아의 경우에는 높이 차이에 의하여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지. 자 여기 뭐야 빗댄 거야. 자 물레방아 뭔지 다 알지? 그치? 응. 뭔가 썸씽이 일어나는 공간. 물레방아는 어떻게 생겼어? 이래 떼글떼글 물이 쫄쫄쫄 흐르면 얘가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 돌면서 뭐야 쿵덕쿵덕 해가지고 뭐 곡식을 찢는 거. 그게 방앗간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 그럼 물레방아에서 결국 물의 흐름이라는 것을 방아를 찍는 일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인풋이 뭐가 되는 거야? 들어가는 것이 물이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물에 의해서 쿵덕쿵덕 방아를 찍는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물의 양 대 한 일, 그쵸? 물의 양분의 방아를 찍는 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거지. 물레방아 효율은. 근데 이 효율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뭐라는가? 다 필요 없고 포인트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바로 높이. 됐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물의 높이다. 낙차다. 요게 결정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카르노 아저씨는 자 물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과 흡사하게 칼로릭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열기관의 열을 역시 이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고온, 저온. 자, 요것을 그대로 연결해서 이 열기관의 열효를 정리해 준 거야. 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두 온도. 온도차. 두 온도. 온도 차겠지 뭐. 요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됐죠? 고온과 저온, 요 차. 요거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했다. 카르노 아저씨가. 끝. 자, 19세기. 한편 1840년대 따단. 자, 아이야. 자, 19세기는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19세기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19세기이긴 하지만 1840년대 그 유명한 줄 아저씨. 줄이 등장합니다. 줄 아저씨로 오면서 데칼코마니 시작됐지? 이해됐지? 열기관에 대한 얘기가 18세기 이야기라면 칼로릭 이론이 18세기라면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줄이 나옵니다.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됐지? 자, 에너지 양을 측정했어. 자, 열을 얻기 위한 에너지를 측정했어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합니다. 자, 뭔가 데칼코마니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여기서 딱 느끼게 되는데 지금 데칼코마니가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칼로릭 이론이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쵸? 칼로릭 이론, 그 다음에 카르노가 A가 되는 거고, B로 넘어가면서 줄이 등장하면서
공통점은 어쨌거나 열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건 공통점이고. 이해됐지? 가장 큰 차이점이 느껴지는 바는 바로 뭐예요?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열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얘는 뭐야? 요렇게 방향이 바뀌었지. 열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에 대해서 연구했다. 방향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줄이. 오케이. 요게 가장 큰 데칼코마니에서 차이점이에요. A와 B의 가장 큰 차이점. 요게 빵 느껴져야 되는 거지. 이해됐지? 예. 못 느껴져도 뒤에 또 얘기하니까 걱정 없고. 자,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다. 어허, 이 아저씨가 했었던 실험은 열의 일당량의 실험이다. 아, 그게 뭔데요? 이제 설명하겠지 뭐. 이제 설명하겠지. 열의 일당량 실험.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열기관 아니야. 추를 낙하시켜 물속에 날개바퀴로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두둔. 자, 뭐야? 추를 이용해서, 그쵸? 날개바퀴를 날개 그냥 날개라고 할까? 추를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해. 추를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하는 실험. 추를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하는 실험이었다.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뜨든. 자, 열 중요한 거 열 다시 받고 얘는 단위가 칼로리라고 보통 설명이 되는데 칼로리라고 설명된다. 열은 칼로리인데 그는 역학적인 에너지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이 정밀한 실험을 통해서 1kcal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열 일당량을 측정하다. 또돈. 자, 어떠한 일이 열로 바뀌는, 그치? 여기가 중요해. 일이 열로 바뀔 때 1kcal에 열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일이 필요하지?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열의 일당량이라는 거예요. 1kcal의 열을 만드는데 필요한 일의 양. 그게 바로 뭐라고? 열의 일당량이다. 됐지? 1kcal의 열을 내는데 필요한 일의 양. 그걸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고 측정했다. 됐지? 자, 그럼 슬쩍 얘기해보면 이게 그거 한 거야, 이게. 추 날개를 회전을 시키면 이건 일이에요, 열이에요? 추가 떨어지면서 수국 추가 무거운 추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도르래서 하면서 프로펠러가 후죽 돌아, 물통에서. 오케이? 이래서 후죽 돌아. 돌면서 만들어지는 얘는 바로 뭐예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럼 당연히 그 물통이 어떻게 될까? 따끈따끈해지겠지. 무슨 말이겠어? 이 일을 하게 되면 열이 만들어지는데 1kcal의 이 열을 내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얼마나 돌아야 되니? 이 얘기야. 추가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니? 이 얘기야. 내 말이 돼서 내 말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래서 뒤집어졌다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야. 뒤집어졌다가 포인트야. 이렇게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의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다. 따단. 자, 중요한 거.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까지는 그냥 과정이었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의 결론은 일단 첫 번째 등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과 일이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전환 가능한 물리량.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라는 거.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일과 열이라는 것은 물리량으로 측정 가능한 것이며 걔는 전환이 가능하다가 등가성. 됐죠? 이해됐지? 전환이 가능하다가 등가성.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자, 입증하였으며. 증명해낸 거야. 알겠지? 과학적인 이야기에서, 실험의 이야기에서 항상 이런 거 중요해. 이건 입증된 거. 무슨 말이겠어? 입증된 거. 그냥 추리하거나 상상하거나 가정한 것이 아니라 입증된 거. 자, 그 다음에 입증하였으며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 합은 항상 합의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은 전환될 때 요 전환 다시 받고 이렇게 전환될 때 그 합은 일정하게 총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일정하게 보존된다.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예요. 됐죠?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후 열과 일뿐만 아니라 화학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등가성을 가지고 또돈. 자, 이런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들은 열과 일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등가성, 즉 전환 가능하며 오케이? 전환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가성을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 총량 변하지 않는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이후에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은 또한 입증되었다. 이런 얘기죠. 됐지? A라는 물리량과 B라는 물리량은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등가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A가 B로 갈 때에 총량, 처음에는 얘가 100이고 얘가 0이었어. 오케이. 근데 A가 B로 전환이 된 거야. 1이 열로 전환이 된 거야. 화학적인 에너지가 물리적인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야. 오케이. 그럼 A가 20으로 쭈그러들고 B가 우째 됐을 것인데 이 B가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얼마나 거야? 80이란 얘기지 뭐. 왜? 항상 뭐라 그랬어? 얘가 이렇게 전환 가능하며 그 전환됐을 때 그 합은 일정하다. 얘의 둘의 합은 100이요. 얘의 둘의 합은 100이 돼야 된다. 이 얘기지. 이해됐어? 이게 그 유명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열 역학 제1법칙이 되는 거죠. 이름 들어봤죠?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질량 보존의 법칙. 무슨 말이겠어? 에너지 보존의 법칙. 내 말이 이해됐지? 그 얘기를 여기서 끌어낸 거예요.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래서 우주 만물의 에너지는 시작은 어디였던 거야? 빅뱅. 그치? 그 특이점에 빅뱅에 우리를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로 되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과거로 되돌리면 있는 건물들 그런 거 왜 그런 영상들 있잖아. 영화에서 필름을 되돌리면 이렇게 섰던 건물들 그런 영상을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그런 영상을 하면 지구가 없어지고 먼지가 되고 태양이 없어지고 갈 거 아니야. 수릉 하더니 어둠에 하나의 점으로 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 에너지의 총량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에너지의 총량이 팡 폭발하는 빅뱅. 무슨 말이겠어? 그 총량은 이거 뭐야? 우주 팽창이론. 이렇게 이해됐지? 팽창되면서 그 에너지의 총량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지? 이해됐지? 자, 열역학 제1법칙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 전환이 가능하다. 이거 두 개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인 거야? 얘는 열을 집어넣어서 일을 얼마나 할 건지를 따졌다. 열의 실체가 요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일을 얼마나 해야지 1kcal의 열을 만들어낼 수 있지를 따졌다. 그러다가 많은 걸 입증한 거야. 전환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야? 전환에도 총량 변함이 없다. 이해돼버렸지?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열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과학자들의 재검토로 이어졌다. 떠던차 A와 B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B를 통해서, 즉 줄을 통해서, 줄의 이야기 입증된 것을 통해서 칼로릭 이론에 대한 무엇이 필요하게 됐다? 재검토. 검토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갔다는 거지. 자, 여기가 몇 번째야? 네 번째 달라. 검토가 시작되었다. 자, 검토가 시작되어서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 톰슨 아저씨 등장. 톰슨 등장하면서 톰슨 아저씨가 뭐라 그랬어요?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다. 자, 뭐야?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 자, 카르노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뭐다? 줄의 입장의 결론. 뭐다? 위배된다.
근데 이 위배되는 건 잘못인 거지. 왜 그러냐면 얘는 어떻게 됐으니까 입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 문제가 있는 거지. 이게 입증이 되지 않았으면 B를 통한 A의 재검토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두 가지의 제한일 뿐인 거야. 두 가지의 가설일 뿐인 거야. 무슨 말 알겠어? 근데 야는 입증을 했대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게요? 칼로릭 이론이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귤의 이야기하고 일치돼야 되는 것이지. 입증됐으니까. 내 말 알아먹었지요? 알아먹었지요? 그래서 재검토를 했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결론 안 맞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지. 안 맞는다는, 위배된다는 건 뭐야? 전환되고 이 합이 일정해야 되는데, 오케이? 전환이 안 되거나 합이 일정하지 않거나 그런다는 얘기지. 내 말 이해돼서? 이해돼서? 100을 넣으면 20 남고 80이 되든 100을 넣으면 100이 되든,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 A에다가 100을 넣었던, 아니죠, 100을 넣었는데 얘는 완전히 0이 되고 완전히 바뀌어서 B가 100이 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내 말 알았지? 이게 아니란 얘기야. 둘 중에 어느 게 아니라는 얘기지. 카르노의 이론에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에서 방출한다 그래서, 아하, 얘는 뭐야? 열 전부를 낮은 온도에서 방출해버린대요. 자, 뭔 소리야? 어쨌거나 열이 뿍 하면서 열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야. 방출해버린다는 거지. 됐어? 방출해버린다. 일을 한다. 이것은 귤이 입증한 열과 일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뭐라고? 열이 전부 방출되는 것은 얘의 합은 일정에 보존된다거나 전환된다거나 이거하고 안 맞는데요. 그러면 잘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왜 안 맞는 건지 사실은 모르겠다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어? 나는 공통과학 배운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저는요, 물리 안 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 네, 저는 선택이 경제예요. 경제만 한 지 오래됐어요. 뭔 개소리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근데 열을 전부 방출한다는 게 귤에 위배된다는 게 도대체 뭔 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말 알아먹었냐? 이때 우리가 긴장하면 안 돼야. 그냥 안 되는구만 하시면 돼요. 됐어? 중요한 포인트는 열을 전부 방출한다고 카르노의 열기관에 설명했었는데 그거는 귤의 등가성이나 혹은 뭐 합은 일정에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는 안 맞는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해됐어? 안 맞는다고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왠진 몰라. 내 말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전문적인 지문, 더 수준이 높은 지문에서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냥 정리하는 거다.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렇게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안 맞는데 어긋나는 것이어서 열의 실체가 칼로리이라는 생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당 결론. 요게 위배되기 때문에 결론 어떻게 되냐면 열의 실체는 칼로리이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칼로리 이론의 핵심이요. 그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자,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연결해봐. 똥꼬를 연결해봐. 어떻게 되는 거야? 열이 뭐지? 했을 때 칼로리 이론에서 뭐라는 거야? 열이요? 질량이 없는요. 질량이 없는 입자예요. 이렇게 설명했다고. 그걸 바탕으로 뭐 했어? 카르노가 열기관을 설명했어. 뿌 하는 거 설명했어. 이해됐지? 근데 귤이 뭐야? 입증했어. 근데 카르노의 설명이 귤에 입증된 것에 위배되네? 그럼 카르노가 근거로 삼았던 칼로릭 이론은 헛방이네? 칼로리 이론의 핵심 뭔데? 열은 입자이다. 질량이 없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한다는 게 칼로리 이론이야. 그럼 칼로리 이론은 개뻥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말 다 따라왔니? 이게 바로 연결이야, 연결. 우린 이해는 하지 못해도 이 연결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서? 내 말 알아먹었어? 내 말 알아먹었지? 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 놓고 지금 A 부분에 대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 A가 뭐야? 칼로리 이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요 부분. 요 부분.
이 부분을 A라고 해놓고 문제가 나온 거야. 두 번째 문제가 나온 거야. 두 번째 문제. 이 녀석을 딱 보라고. A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는데 정답인 걸 한번 봐봐. 열의 실체가 칼로리이라면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 이해됐냐? 이해됐어? 뒤집어 놓은 거지. 얘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칼로리기란 건 뭐냐면요. 열이라는 게요. 질량이 없는 입자란 거예요. 그것에 기반해 그 이론에 기반해서 카르노는요.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근데 줄에 입증된 전환 가능성 등가성과 합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얘는 위배돼요. 그러므로 칼로리기 이론은 헛방이에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열이 칼로리기라는 얘기는 개구라죠. 이렇게 됐잖아. 다 따라왔지. 내가 뭐 한 거야 이거? 똥꼬만 잡은 거야. 슉슉슉슉슉슉. 핵심만 잡은 거야. 내 말 예대로 그 말이 그대로 어디 들어있다는 거야? 두 번째 문제의 2번 선택지. 열의 실체가 칼로리기라면 뚜둔. 자 여기. 열 실체가 칼로리기라면 즉 칼로리기 이론이 맞다면 됐지. 열기관이 한 일 카르노가 말한 것처럼 줄의 설명과 일치되지 않을걸? 이 얘기야. 내 말 이해됐어? 그래서 밑줄 문제는 항상 뭐다? 앞뒤 문맥. 뒷문맥에 보니까 이 A 해놓고 A 부분 해놓고 그러므로 요게 딱 나왔잖아. 열의 실체를 칼로리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칼로리 이론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고.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이 문제. 중요한 건 우리가 칼로리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지. 무슨 말 알겠어? 나는 과학과 관련된 과를 갈 거 아닌데 이게 뭐가 그 의미가 있어? 무슨 말 알겠지? 내 말 알아먹었어요? 이해됐어요? 혹은 물리학과를 내가 갈 거라 하더라도 그때 제대로 공부하면 되지. 이게 무슨 공부냐? 물리학의 공부냐 이게. 겉핥기지 완전히. 내 말 알아먹었죠? 다 됐냐? 됐지? 자, 그렇게 풀 수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두둔. 중요한 건 뭐야? 하지만. 자, 여기 이제 하지만 지면관계상 여기로 갈게요. 하지만 뚜둔. 중요한 건 이거다. 열혈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에서 클라 아저씨가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어. 도돈. 카르노 이론이 줄에 의해서 까였잖아. 근데 클라가 딱 나오면서 우리 형님 얘기가 그래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부 증명됐대. 뭐가? 그는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여 저온에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카르노 이론을 증명할 때 진짜 뭔 소리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근데 칼로리 이론은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여기 뭐였어? 질량이 없는 입자다라는 설명 외에 뭐가 있어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라는 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아니냐 이거지. 이거 알겠어? 이거를 A라 하고 이걸 B라고 했을 때 여기서 B가 까인 거야. 열의 실체가 칼로리기라고 웃기지 마. 이렇게 됐지. 근데 클라우지우스가 뭐라는 거야? A는 살리도 이런 얘기지. A는 살리도 저거. 왜? 실제 현상에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가는 건 없잖아요.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겠어?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 말 알아먹었냐? 내 말 알아먹었어? 자, 그 얘기야. 다시 봐봐.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뭐냐면 카르노 이론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뜨거운 물건과 차가운 물건 붙여놓으면 식어져서 비슷해지지. 응? 무슨 말 알겠어? 그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열기관의 열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여 저온에 방출할 때 두 작동 온도에 관계된다는 카르노의 이론 그 부분만큼은 살려줘야 된다. 됐지? 고온과 온도차. 온도차에 의해서 고온과 저온 사이의 관계, 물레방아 높이 차이에 의한 관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것의 대원칙이지. 무언가는 하여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그치? 우리가 원자 단위 얘기할 때 핵이 있고 전자들이
어떤 경로를 돈다라는 모델이 과거에 믿어지고 있었잖아. 무슨 말이겠어? 이걸 준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총 몇 개까지 있을 수 있어? 7개까지 있을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이걸 준이라고 하지. 그 여기가 에너지가 크고 여기가 에너지가 작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잖아. 그래서 에너지를 잃게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항상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은 여기저기에 자연현상 속에 물리현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지. 내 말 이해돼서.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 없다. 이건 지키자라고 클라우지우스가 형님 살려줬어. 그 얘기였고, 그 다음 마지막. 클라우지우스는 안 끝났네? 자연계에서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고 그와 반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다고 하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방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한 거였다. 이게 바로. 그치?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방향성만은 무시할 수 없다. 방향성만은 무시할 수 없다. 방향성만은 무시할 수 없다. 됐죠? 방향성만은 무시할 수 없다. 또한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이 부분이 이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걸 이해했어야지 또 어떤 문제를 풀어. 무슨 말이죠? 여기서 무슨 얘기했냐면 이 포인트 내가 아까 둘의 차이점은 얘는 뭐라 그랬어? 차이점이 여기 중요한 차이점이 열이 1이 되는 거라 그랬잖아. 열이. 여기다 해놓고 또 해놓네. 열이 1이 되는 거다. 근데 여긴 뭐라 그랬어? 에너지, 즉 1이 열을 만드는 거라 그랬지. 반대야. 오케이. A와 B에서 자 여기 정리해보면 B 줄의 것은 뭐냐면 2를 해서 열을 내는 거였고, 자 칼로리 기론 누구 카르노의 것은 뭐냐면 열을 통해 일을 하는 거였어.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여기. 자, 일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일이 열로 전환된 줄과 달리 잘 잡아. 일이 열로 전환될 때 줄과 달리 일이 열로 전환될 때 줄과 달리 열기관에서 열을 전부 일로 전환할 수 없다. 두둔. 자 뭐야? 이게 완전히 일로 갈 수 없다. 이게 100이 있으면 이게 그대로 100으로 가지 못한다. 내 말 이해됐지? 못한다. 라는 것. 즉,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 100이 100으로 갈 수 없다라는 얘기는 100이 있었는데 90으로 간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는 뭐야? 1이 열로 가는 건 100이 100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럼 열 효율은 얘는 100분의 100, 1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얘는 100의 1이 100으로 갈 수 없대. 방출돼 버리는 거야. 어디 넣었지? 방출돼 버리는 거야. 빠져나가는 거야. 뭔 말이겠어? 이래서 남아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100이 어떻게 간다? 이렇게 80 가고 20이 남는 게 아니라 80이 가고 20이 없어지는 형태? 그래서 총합이 맞지 않는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럼 열 효율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분의 8. 100분의 80이 된다는 거지. 그럼 1보다 무조건 작다. 얘는 1보다 작게 되더라. 이런 얘기지.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가 포인트일세. 여기가 포인트야. 무슨 말 알겠어? 이게 됐어? 내 말 알아먹었냐? 내 말 알아먹었어? 나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자, 나도 어려워요. 또 내가 또 눈치를 보고 있지. 아까 문학할 때하고 사뭇 다르지, 내가 자세가. 그지? 문학할 때는 그 말이 쉬우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다 따라올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 근데 독서를 할 때는 확신이 없어. 내가 설명하면 애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있을지, 정리가 될지에 대한 항상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 어디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바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알겠습니까? 카메라 돌려서 딱 찍어줄 테니까 얼굴. 지적인 모습으로 질문해 주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짐벌. 짐벌 몰라? 짐벌. 짐벌이라고 왜?
우리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사람을 찍는, 이거 옛날 전에 한번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어. 손떨 방지. 손떨 방지. 카메라에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찍으면 내 손이 이렇게 떨릴 거 아니야, 늙은이라. 이렇게 떨리면 그 영상을 보고 아이고 어지러워,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딱 고정하려고 해도 움직이면서 찍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떨림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손떨림 방지 기능, 그것을 보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지, 카메라들이. 액션 카메라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고프로 뭐 이런 거 있어. 여기다 애들 막 이렇게 산악 자전거 타는데 맞박에다 딱 달고서 으아 이거 타는 거. 무슨 말이겠어? 그거 보여주려고 찍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짐벌이라는 건 뭐냐면 카메라를 이렇게 뚝 봉 같은 데다 연결해. 이렇게 셀카 봉 같은 거 연결하면 이렇게 찍을 때 자연스럽게 찍어주는 거. 내가 손으로 들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찍으면 어지럽잖아. 근데 짐벌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각도를 맞춰주어서 별로 어지럽게 만드는 짐벌이 있거든. 다음 주부터 내가 그걸 가져오겠어요. 짐벌을 딱 들고 수업을 하다가 누가 자고 있어. 그럼 탁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수업을 해야지. 그리고 유튜브에 강의 올릴 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자는 애를 딱 이렇게 화살표고 무슨 학교 누구 뭐 이렇게 딱. 어때? 좋은 아이디어지? 그지? 어머님이 보시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어머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여기 가가지고 뭐 그게 짐벌이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해라잉. 자,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일이 열로 갈 때는 줄에서는 에너지 보존 법칙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그래서 100%의 효율을 가질 수 있으나 열이 일로 갈 때는 100% 효율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 그게 바로 비대칭성이야.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갈 때는 1이고 이 짝에서 이 짝으로 갈 때도 1이어야 대칭이 딱 만들어지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비대칭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비대칭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다.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인 엔트로피의 개념을 갖다 또돈차. 그래서 엄마 이거는 얘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거지. 줄이 만약에 축을 내려서 이렇게 일하는 걸로 하지 않고 증기기관으로 했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거야. 뭐 말겠어? 어쩔 수 없이 방향의 비대칭성은 현실에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그럼 엄마 어떡하지? 이거 보존된다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떻게? 새로운 법칙, 연력학 제2법칙이 나온 거지. 제2법칙 어떡하지? 이 법칙이 나온 게 바로 뭐다?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게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그럼 엔트로피 법칙은 뭔데요? 개념을 낳았다. 그래놓고 설명 안 했네? 땡큐. 다음 단락 하나 더 나와, 2개 더 나오면서 엔트로피 설명은 우리 죽잖아. 무슨 말 여기서 끝내준 게 다행이지. 무슨 말겠소? 이래소.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알아먹었지요? 포인트를 잘 봐야 되는 거야. 포인트. 칼로릭 이론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이동하고 그 열의 실체는 질량이 없는 입자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기반하여 누가? 카르노가 열기관의 원리를 설명한 거야. 이래서 얘는 열을 내 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면 알겠지? 근데 줄이 비슷한 실험을 했다. 뒤집었다. 일을 해서 1kcal의 열을 만들어내려면 일을 얼마나 해야 되지?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입증해낸 거야. 전환이 가능하다. 모든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등가성을 가지며 이렇게 전환했을 때 총합은 이렇게 계속 일치된다. 라는 연력학 제1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두둥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요거의 칼로릭이 안 맞아. 이해됐어. 그래서 부정했어, 이걸. 하지만 요건 부정하지 못했다. 누가? 클라우지우스가 쟤는 살려냈다. 이해됐어? 그러면서 클라우지우스가 뭐라 그러냐면 이건 방향성의 문제다. 비대칭성의 문제다. 오케이. 열기관은 열이 일을 만드는 걸 살펴봤다면 줄은 일이 열을 만드는 걸 살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비대칭성을 어떻게 해결하지? 무슨 말이겠어? 어떤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엔트로피로 설명할게. 이렇게 된 거지. 내 말 이해돼서? 엔트로피는 뭐 우리가 언젠간 또 만나면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내가 하나 설명해놨을 거야. 엔트로피란 결국 확률적인 이야기다. 무슨 말이겠지? 잉크통에다가 잉크통이 아니라 큰 물통.
큰 물통에다가 잉크 한 통을 퉁 부었어. 응? 나는 여기서 수영을 해. 수영을 한다. 오케이? 잉크 빵 부면 거기에 모여 있겠지.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내가 그 잉크를 수영하면서 만날 확률은 높다 낮다? 내가 너무 어려운 거 물었나? 내가 그래서 푹 그렇게 들어 했다고. 근데 저쪽 끝에서 수영장 코치가 와가지고 저 새끼 마음에 안 드는 새끼 그 잉크 한 통을 탕 분 거야. 그래 독약을 탔다. 딱. 무슨 말 알겠어? 그럼 음파 하다가 내가 독약을 죽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당장은 내가 독약을 먹을 확률은 낮잖아.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걔는 어떻게 되지? 퍼지겠지. 그치? 무질서해지고 확률이 높아지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무슨 말 알겠지? 그런 게 엔트로피 개념인데, 오케이. 나중에는 뭐야? 그게 정말 독성이 강한 거라면 나중에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어디서든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그 개념을 나중에 또 엔트로피 개념 나오면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풀어봤고, 첫 번째 문제.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그랬어요.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E를 열로 변환하는 기관이다. 아잉, 뭔 개소리야. 포인트 왜 이거 낸지 알겠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열이 일이 열이, 비대칭, 끝. 이렇게 된 거거든. 포인트는. 됐지? 수력기관에도 물의 양과 한일의 양에 비는 물의 온도 차이, 뜨든 높이. 그치? 높이 차이였지? 칼로리 이론에 의하면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지면 쇠구슬의 질량은 증가. 포인트 뭐야? 질량 없는 입자라 그랬잖아. 그렇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서 온도가 비스무리해지거나 뜨거운 온도가 옮겨갔을 때 질량의 변화는 없어. 두 개의 질량은 무게는 계속 똑같아. 무슨 말 알겠지? 자, 그 얘기고. 칼로리 이론에서 칼로릭을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는 입자라고. 낮은 곳에서 높은 건 아니야. 높은 곳에서 낮은. 고온에서 저온. 됐지? 그래서 그 포인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핵심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열기관의 여유는 두 작동 온도에만 관계된다는 이론은 칼로릭 이론의 오류가 밝혀졌음에도 유지되었다. 두고 봐. 하지만. 자, 출제자가 뭐인지 알겠지? 만만한 뒤에 있는 걸 정답 선택지로 만들어 놓고 있지. 무슨 말 알겠어? 그래서 만만한 도도로도도도 나나나나나 이거 내가 하는 거야. 그 뒤에 중요한 말들 나와. 그 선택지로 나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아. 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쥬레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A와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 항상 효율이란 건 무엇분의 무엇? 열기관은 열분의 1.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갖는 그 값은 어떠든 자 뭐라고? 1보다 작다. 아까 했지? 데브르스 1보다 작다. 데브르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 5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작다. 얘는 1일 거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작지. 그 문제였어.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어.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이 없어. 근데 그 해결의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에 있었다. 이 부분. 아까 내가 이 지문에서 핵심이라고 얘기했었던 거.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까지 그냥 어휘 문제인가 본데. 됐죠? 칼로릭 이론이라가 부르는데 웃음 또는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 같은 의미잖아.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환경을 보라는 거지. 그렇지? 이름을 부르다와 웃음을 불러 일으키는 이거 다른 건 쉽잖아. 됐지? 이랬지? 그 환경만 보는 거야. 그래서 리을만 볼까? 리을만 보면 리을이 뭐. 열의 등가성과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라는 말이죠. 그렇죠? 법칙에 어긋난다. 상식에 어긋난다. 오, 똑같네. 그렇지.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항상 뭐 한다? 항상 뭐 한다? 어떻게 푼다? 본문에 법칙에 이걸 가져가는 거지. 어긋남. 얘하고 선택지에 보니까 상식에 어긋남. 오? 비슷한데? 느낌을 푸는 거야. 왜? 우린 모국어 하자니까. 내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야? 얘를 어긋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뜻풀이를 하는 것이지. 무슨 말 알겠어? 예를 들어 법칙에 위배되는, 상식에 위배되는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한자로 바꾸고. 근데 내가 왜 먼저 다른 단어로 바꾸거나 뜻풀이 하라고 안 하시고 왜 느낌으로 하라 그러세요? 기분 나쁘게. 왜 그런 거야? 한자어로 보통 바꾸게 되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한자 어휘력이 좋을 리가 거의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 그리고 우리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이걸 배울 때 사전 가지고 단어 공부를 하지 않거든. 문맥으로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어긋난다라는 단어를 공부했을 때는 아기 때였고, 그때 야 이거는 이거에 어긋나잖아 이놈아. 그랬을 때 아빠 어긋난다고? 잠깐만 사전 알았어 아빠 이러지 않았다고. 계속 어긋나 듣다 보니까 어긋나가 그런 의미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모국어 화자들한테 풀 때는, 모국어 화자가 풀 때는 당연히 뭐야? 그런 것처럼 푸는 거야. 그게 제일 쉬워. 직관적이고. 무슨 말겠수? 근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한자로 바꾸거나 뜻풀이로 해본다. 그건 두 번째 단계다. 이런 얘기야. 내 말 알아보죠? 같은 단어의 다른 쓰임은 환경을 본다. 끝. 해버렸지? 오케이. 자.